안녕하십니까. 북새통 안정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80만 원으로 세계 여행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정상근이라는 군대를 막 제대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 80만 원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말도 안 된다고 생각들 하실 거예요. 80만 원 가지고는 어디 비행기 값도 안 되는데 어떻게 80만 원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냐. 하지만 이 상근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80만 원을 가지고 호주로 가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끊어서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나머지 세계를 여행하겠다는 게 그 상근이의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2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80만 원을 모읍니다. 그 80만 원 모은 것을 가지고 호주로 떠나죠. 근데 호주로 막상 갔는데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전화를 했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How is it going? 그러니까 I'm not going. 이처럼 아예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숙소를 찾아갔는데 그 잡은 숙소가 바로 우범지대에 있던 거예요. 낮에는 굉장히 깨끗한 동네인데 밤만 되면은 술 취한 사람들의 막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겠다 생각을 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갖다 구해보죠. 근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으니까 또 직업도 구할 수가 없어요. 레주메를 가져왔냐, 이력서를 가져왔냐 물어보면 레주메가 뭔지도 모르고 How will you take this job?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물어보면 yes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 호주에 있는 한국인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식당에 가서 내가 이러저러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시급이 6,000원이었죠. 그 시급 6,0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돈을 모으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일본인이 운영한 식당까지 점점 확장을 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을 옮기고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까지 진출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영어 좀 늘었죠. 그래서 하루에 17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번 돈이 거의 1,000만 원 돈이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바탕으로 나머지 세계를 여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돈을 막았고 출발한 첫 번째 여행지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근데 인도에 대한 두 가지 지독한 편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영혼의 나라라는 것과 하나는 지독한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상근이가 본 것은 지독한 후진국의 면모였던 것이죠.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시킨다고 그러는 겐지스 강의 경우는 거의 똥물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결한 환경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은 한 가족이, 아주 하층민 가족이 하루 동안 구구에서 번 돈이 500원이에요. 근데 고길만 벗어나면 고급 주택지가 있는 거기 있는 빌딩에 오락실에 애가 오락 한 판 하는 돈도 500원이었어요. 이게 지독한 그런 빈부격차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갖지 않고 사는 것을 보고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유럽에서 가장 처음 발을 디딘 나라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유럽에서도 가장 물가가 비싸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나라인데요. 자, 생수 한 통에 공항에서 5,0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10배 가격에 가까운 조그만 생수 한 통에. 그러다 보니까 가서도 교통요금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걸어만 다닙니다. 가서 버킹엄 궁도 가보고 그 타워 브릿지도 가보고 다 가보는데 근데 이렇게 비싼 영국에서도 꼭 하나 가보고 싶었던 게 있었죠. 그것은 바로 뮤지컬 맘마미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맘마미아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맘마미아를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티켓 값이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했더니 마침 학생이래 가지고 반값을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값을 할인해서 가서 봤는데 너무나도 재밌어서 그 다음날 또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간 나라는 네덜란드인데요. 여기서는 문화적인 충격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가에 옆에 노천 카페가 있었어요. 노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웨이터가 너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분 나빠서 나가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뭐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뭔 신분증이 필요하냐, 술도 아니고 그랬더니 여기는 차를 파는 카페가 아니라 마리화나를 피는 카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초를 피는데 거기서 그 카페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거기서는 소량의 마약이라든가 그런 대마초 그리고 그 심지어는 매춘까지 모두 합법이라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등록을 하고 세금까지 내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겪고 또 다음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상이 깊었던 나라는 바로 스페인에서인데요. 유럽의 마지막 나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정열의 플라멩고도 그리고 투우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건 사기꾼이었죠. 자, 내리자마자 웬 느끼하게 생긴 친구가 하나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네 가이드를 해주겠다. 날 따라와라. 그러면서 전화를 붙잡고 공중전화를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나 이쁜 아가씨 불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근데 내 신용카드가 안 되니까 일로 와봐라. 그리고 네 신용카드 좀 줘봐라. 딱 생각을 했죠. 이거 사기꾼이다. 신용카드 좀 분명히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기는 영어를 못하는 척하면서 1유로짜리를 보여줬다. 1유로짜리 보여주면서 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면 나 이제 돈 없다. I have no money 이래 보였더니 you win 그러고 가더랍니다. 이처럼 나가서도 이런 많은 사기꾼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냥 여행기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봤는데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고 한번 해외여행을 꿈꾸는 분들은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영어 못하고 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꼭 3개월 이상 영어 공부를 하시고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스티븐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2편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1편에서 하지 못한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